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 커머니 축분석가 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부패 43회차 2022년 43회차 14경기 전격다 분석해 왔고요. 43회차 보니까 세리아A 4라운드 7경기, 그리고 EPL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7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이탈리아 세리아의 사솔로 대 AC 밀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사솔로 리그에서 1승 1무 1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사솔로의 키 플레이어 라이트윙 베라디 선수죠.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이 베라디 선수가 사솔로에서 무려 10시즌간 328경기 122골 뽑아내고 있는 팀의 간판 레전드 윙어죠. 사솔로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윙 트라오레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백 밀두루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반면에 원정팀 피올리 감독의 AC 밀란, 지난 시즌 우승했잖아요. 이번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죠. AC 밀란 리그에서 2승 1무 리그 선두에 위치했고, AC 밀란의 키플레이어 레프트윙 라파엘 레앙 선수죠.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지난 시즌 총 15골 9도움 기록해서 팀이 우승하는 데 있어갖고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 핵심 미드필더 쿠루니치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이브라이모비치 선수.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부상인데 아직도 뛰고 있어요. 우리 나이로 42살이거든요. 42살인데 아직도 선수 뛰고 있어. 대단하다.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은 전력상 AC 밀란의 우세 속에 사솔로로서는요, 이 간판 주포 이 스카마카 선수가 EPL 그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이 스카마카 선수가 떠나면서 공격력이 절대적으로 약화된 부분, 엠폴리의 주전 핵심 공격수로 뛰었던 이 피나몬티 선수를 데려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 공격력 약화는 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이는 우려스러운 상황. 제가 볼 때 원정팀 AC 밀란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경기 EPL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렌트포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비에이라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에서 1승 1무 2패 리그 13위에 위치해 있네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마테타 선수죠. 과거 마인츠에서 뛰었었고 프랑스 국적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네요. 크리스탈에서는 아이구야, 이 간판 공격수, 레전드 간판 공격수, 이 주전 핵심 공격수인 자하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이번 시즌도 3골로 맹활약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그 자리는 이 올리세 선수가 아마 메꿔줘야겠죠. 마테타 선수도 있고요. 크리스탈 그 외에는 크리스탈에서 핵심 중앙센터백 톰킨스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퍼거슨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반면에 원정팀 브렌트포드 리그에서 1승 2무 1패 리그 9위에 위치했고, 브렌트포드의 키 플레이어 공수 이반 토니 선수죠. 이번 시즌 2골 2도움. 브렌트포드에서는요, 핵심 중앙센터백 핀녹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 미드필더 카노스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크리스탈 팰리스로서는 이 공격 에이스 자하의 이탈로 비상이 걸린 상황. 그 자리를 이 올리세가 메꿀 수는 있으나 이 공격력 약화는 기정사실화되었고, 브렌트포드가 이번 시즌 나름 조직력이 우수하고 두 팀 지난 시즌 2번 맞대결 모두 무승부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 팀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EPL 풀럼 대 브라이턴 오브 알비온 경기. 일단 홈팀 풀럼 리그에서 1승 2무 1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이 마르코 실바 감독이 지난 시즌 2부 리그 풀럼을 우승시킨 데 있어갖고 이번 시즌도 조직력을 굉장히 단단히 하면서 제가 볼 때 풀럼이 지금의 경기력 성적으로 보면 강등을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풀럼의 키 플레이어 공수 미트로비치 선수죠. 세르비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무려 43골.
야, 이 한 시즌에 43골을 넣는 게 가능하나? 레반도프스키 선수만 봤는데 이 43골을 넣은 선수가 또 있네요. 43골로 득점왕 이부 리그 거의 폭발시켰죠? 예. 사제였던 미트로비치 선수고, 플럼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윙 해리 윌슨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윙 솔로몬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브라이턴 오브 알비온, 리그에서 3승 1무 3위에 위치했고, 야, 어느덧 이 포터 감독이 팀을 잘 조련하면서 어느덧 뭐 EPL에 뭐 안착한 브라이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브라이언 오브 알비온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공격수도 같이 볼 수 있는 트로사드 선수죠.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야, 이 새 시즌간 무려 107경기 20골 뽑아내고 있는 뭐 팀의 핵심 미드필더 트로사드 선수고, 브라이턴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모더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전력상 브라이턴 오브 알비온의 약 우세이긴 하나, 플럼이 이번 시즌 홈 경기력이 매우 우수하고 홈에서 거의 리버풀을 잡을 뻔했죠. 리버풀하고 2대2로 비기기도 했고, 최근 수년간 이 브라이턴 오브 알비온이 이 플럼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가 많았어요. 최근 두 번 맞대결 모두 무승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제부터 두 팀 난타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EPL 사우스햄턴 대 첼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사우스햄턴 리그에서 1승 1무 2패 리그 24위에 위치했고, 사우스햄턴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워드 프라우스 선수죠. 뭐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한 골 1도움. 사우스햄턴에서는 주장 핵심 라이트백 리브라멘토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투엘 감독의 첼시 리그에서 2승 1무 1패 리그 6위에 위치했고, 첼시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메이슨 마운트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뭐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새 시즌간 163경기 31골 뽑아내고 있는 뭐 팀의 간판 미드필더죠. 첼시가 지지난 라운드 리즈 원정에서 3대0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는데, 어제 있었던 새벽 경기 다행히 홈 경기는 레스터 시티를 2대1로 꺾고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어요. 첼시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칸테 선수랑 이 코바치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핵심 레프트 미드필더 알론소 선수 부상. 첼시는 그 밖에 이 레스터 시티의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으로 뛰는 이 포파냐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무려 1183억. 야, 너무 비싸지 않나 이거? 포파냐가 잘하긴 하는데 이 1183억은 좀 과잉 그거 영입 같은데, 내가 볼 때 일단 영입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첼시의 우세이긴 하나, 첼시로서는 이 캉테의 공백이 너무나도 큰 상황. 지난 시즌 첼시가 이 소튼 원정에서 6대0 대승을 하긴 했었으나 그 경기에는 캉테가 맹활약을 보여주고 칸테가 있었던 경기고, 이번 경기는 칸테가 없죠. 칸테가 없다는 사실. 소튼이 체력적으로 더 유리하고 홈 경기에 연전인 만큼 충분히 제가 볼 때 승점 획득이 가능해 보는 매치업. 두 팀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이탈리아 세리아의 에이스 로마 대 AC 몬차 경기네요. 일단 홈팀 모리뉴 감독의 AS 로마 리그에서 2승 1무 리그 4위에 위치했고, 에이스 로마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아브라함 선수죠. 야, 지난 시즌 에이스 로마가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초대 챔피언이잖아요. 네덜란드 리그의 페노르트를 꺾고 자니올로의 결승골로 트로피를 또 하나. 무리뉴 감독이 명장이에요. 이 토너먼트에 굉장히 강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알고 있는데 챔스 우승, 그리고 유로파 리그 우승,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 다 이제 갖고 있는 그 무리뉴 감독이에요. 공격수 아브라함 선수는 지난 시즌 총 27골 5도움. 야, 많이 넣었다. 공격 포인트가 32개였네요. 기록했었고, 이번 시즌 뭐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그래도 팀의 핵심 키플레이는 맞아요. 에이스 로마로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이 바이날둠 선수 부상,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적해온 뭐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죠. 부상으로 빠져있고, 주전 핵심 공격수 이 자니올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네요. 이 자니올로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던 선수인데 문제는 뭐예요? 부상이에요. 부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자니올로 선수고, 반면에 원정팀 AC 몬차. 에이스 몬차가요. 지난 시즌 2부 리그 4위거든요. 2부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승격 플레이오프를 통해 창단 109년 만에, 오래됐는데 창단 109년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1부 리그 승격을 한 이번 시즌 AC 몬차고, AC 몬차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공격수도 같이 볼 수 있는 발로티 선수죠. 이번 시즌 뭐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발로티 선수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0골 폭발시켰던 이 골 감각이 있는 미드필더고, AC 몬차에서는 핵심 중앙센터백 라노치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이 모타 선수가 빠진 건 좀 커요.
지난 시즌 2부 리그 11골 폭발시켰던 주전 핵심 공격수인 모타 선수가 빠졌고, 그리고 주전 핵심 레프트 미드필더 디 알렉산드로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긴 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에이스 로마가 전력상 절대적 우위에 있고 AC 몬차가 이번 시즌 유력한 강등 후보 전력인 만큼 홈팀 AC 로마의 3골 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EPL 리즈 유나이티드 대 에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2승 1무 1패 그리고 5위에 위치해있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호드리고 선수죠. 과거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현재 리그 4골 1도움, 4골은요 리그 득점 선두예요. 단독 선두. 리즈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피르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백 아얄링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벤포드 선수 부상, 핵심 수비수 달라스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램파드 감독의 에버턴 리그에서 2무 2패 그리고 17위에 위치했고, 에버턴의 키플레이어 레프트 윙, 레프트 미드필더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레이 선수죠. 이번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고, 에버턴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 미드필더 타운젠드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인 이 고드프리 선수랑 예리미나 선수가 빠져있고, 주전 핵심 공격수 이 칼버트 루인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은 두 팀 모두 전력 누수가 심각하긴 하나 리즈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첼시를 3대0으로 대파하는 등 두 경기, 야 무려 두 경기 5골 1실점, 홈 경기요. 홈 경기 두 경기 5골 1실점의 홈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아직까지는 에버턴이 원정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경기는 뭐 바드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원정 약세. 이런 전력 누수 이런 거 감안해 볼 때면 제보다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오랜만에 이탈리아 세리아의 엠폴리 대 헬라스 베로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엠폴리 리그에서 1무 1패 리그 13위에 위치했고, 엠폴리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데스트로 선수죠. 뭐 과거 제노아에서 핵심 공격수로 활약했던 선수, 제노아에서 이적했죠. 제노아에서 2시즌간 69경기 21골 뽑아냈던 팀의 간판 주포였는데 이번 시즌 엠폴리로 이적했고,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엠폴리의 이 지난 시즌까지 주전 핵심 공격수였던 이 피나몬티 선수가 사솔로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데스토로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메꿔줘야겠죠. 엠폴리로서는 핵심 중앙 센터백 토넬리 선수 부상, 핵심 윙어 캄비아기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헬라스 베로나 리그에서 1무 1패 리그 16위에 위치했고, 헬라스 베로나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헨리 선수죠. 프랑스 국적 선수 이번 시즌 2골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베네치아는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지만 베네치아에서 10골 폭발시켰던 헨리 선수고, 이번 시즌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헬라스 베로나에서는 핵심 중앙 센터백 세체리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 미드필더 파라오닌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다비도비치 선수가 좀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그래서 결론은 두 팀 10년간 맞대결 통계 데이터를 보면 한 골차 승부 내지 무승부가 전부였던 상황. 엠폴리가 주포 피나몬티가 사솔로로 이적하며 공격력이 약화되었고, 헬라스 베로나가 이번 시즌 나름 공격력은 제가 볼 때 괜찮기 때문에 두 팀 치열한 난타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이탈리아 세리아의 삼프도리아 라치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삼프도리아 리그에서 1무 1패 리그 15위에 위치했고, 삼프도리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카푸토 선수죠. 이번 시즌 뭐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지난 시즌 총 12골 폭발시켰던 카푸토 선수고, 삼프도리아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링콘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반면에 원정팀 라치오 리그에서 2승 1무 리그 2위에 위치했고, 라치오가 엊그제구나 새벽에 있었던 우승 후보 인터밀란을 홈에서 3대1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한 경기였고, 이 페이스라면 챔스 티켓 경쟁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져요. 결국에는 4위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쾌조의 시즌 출발을 알리고 있는 라치오고, 라치오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7호 임모빌레 선수죠.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1도움, 현역 이탈리아 선수 중에 최다골 기록 보유자죠. 라치오에서는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전력상 라치오의 우세와 함께 라치오가 지난 라운드 우승 후보 인터밀란을 3대1로 대파하며 초상승세에 있고, 라치오가 이 삼프도리아보다 일정상 체력적으로 유리하며 두 팀의 최근 3번 맞대결 라치오가 3연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극도로 강한 면모까지 보이고 있으므로 원정팀 라치오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이탈리아 세리아 우디네스 대 피오렌티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우디네스 리그에서 1승 1무 1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우디네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베투 선수죠. 포르투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도 총 12골 기록했던 우디네즈의 핵심 공격수죠. 우디네즈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비올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피오렌티나 리그에서 1승 1무 9위에 위치했고 피오렌티나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요비치 선수죠. 이번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고 세르비아 국가대표 선수 야 3시즌간의 레알 마드리드의 생활을 청산하고 거의 전력 외 선수로 구분이 됐었잖아요. 마드리드 생활을 청산하고 피오렌티나로 완전 이적을 했고 피오렌티나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카스트로빌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이고르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피오렌티나의 야구 세기는 하나. 최근 수년간 피오렌티나가 우디네세에게 극도로 고전했었고 우디네세가 일정상 체력적으로 더 유리하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치열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EPL 본머스 대 울버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본머스 리그에서 1승 3패 리그 16위에 위치했고 야 본머스가 지난 시즌 2위 이브리그 2위를 기록하면서 승격을 했고 야 지난 라운드 어제 있었던 경기 리버풀한테 무려 9대0 와 9대0은 좀 심했다. 9대0 대패를 당했는데 좀 수비에 전열이 필요해 보이는 본머스고 본머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무어 선수죠. 웨일스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고 본머스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 미드필더 브룩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이 솔랑케 선수가 빠진 게 좀 커요. 지난 시즌 2부 리그 29골 7도움 많이 넣었다. 29골 7도움 기록하면 팀의 이 승격을 이뤄갔던 솔랑케 선수인데 일단 부상으로 빠져있고 반면에 원정팀 황희찬 선수가 속해있는 울버햄턴 리그에서 승이 아직 없네. 1무 2패 리그 18위에 위치했고 울버햄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죠. 멕시코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뭐 공격 포인트는 없네요. 울버햄턴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볼리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울버햄턴이 야구 세기는 하나 일정상 체력적으로 본머스가 더 유리하고 본머스가 대패를 당한 만큼 다음 경기에는 수비를 굉장히 전열을 가다듬고 나올 경기예요. 대부분 축구로 보면 이 대패를 당한 뒤에는 이 수비를 더 이게 잠금적으로 더 잠그고 나오잖아요. 전열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 울버햄턴이 이 대대로 이 본버스 원정에서 꽤 고전했었고 아직까지는 이 울버햄턴의 공격력 측면에서는 답답함이 있으므로 제가 볼 때 두 팀 치열한 승부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EPL 아스날 대 아스톤 빌라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스날 사전 전승이요. 이 아르테타의 이 테타볼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건가 이거 사전 전승 선두에 위치했고 아스날이 이 흐름이면 4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근데 뭐 시즌은 몇 라운드예요? 38라운드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아스날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가브리엘 제수스 선수죠.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이적해갖고 프리시즌 7골을 폭발시키더니 시즌에서는 2골 3도움 맹활약 보여주면서 아스날의 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결국에 선두를 달리는 데 있어갖고 이 가브리엘 제수스 선수의 공헌이 크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팀 다 뭐 주축 선수를 큰 부상을 얻고 반면에 원정팀 아스톤빌라 리그에서 1승 2패 리그 15위에 위치했고 아스톤빌라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와킨스 선수죠. 이번 시즌 한 골 2도움. 아스톤빌라에서는 뭐 주축 선수의 큰 부상을 얻고 그래서 결론은 긴 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아스날이 전력상 절대적 우세에 있고 아스톤빌라가 이번 시즌 내내 수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홈팀 아스날에 2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EPL 웨스트햄 대 토트넘 하스퍼 경기네요. 일단 홈팀 웨스트햄 웬일이야. 웨스트햄이 3전 전패네. 그래도 웨스트햄이 강등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웨스트햄이 강등당할 것 같지는 않아. 3전 전패 리그 최하위에 위치했는 웨스트햄이네요. 웨스트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보웬 선수죠. 이번 시즌 뭐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지난 시즌 총 15골 11도 기록했고 웨스트햄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아게르드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손흥민 선수가 속해있는 토트넘 하스퍼 리그에서 2승 1무 리그 4위에 위치했고 토트넘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손흥민 선수죠.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장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은 골은 없지만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리그 23골로, 와, 리그 공동 득점왕 차지했었던 손흥민 선수죠. 아시아계 선수 최초이자,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토트넘으로서는 주전 핵심 중앙선택백 로메로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윙 모우라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결론은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난조를 겪고 있긴 하나 토트넘으로서는 이 로메로의 공백이 가볍지 않고 웨스트햄이 일정상 체력적으로 유리하고 무엇보다 웨스트햄이 최근 토트넘과의 홈경기 2연승으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팀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이탈리아 세라의 유벤투스 대 스페치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유벤투스 리그에서 1승이 뭐 리그 7위에 위치했고 유벤투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블라호비치 선수죠. 세르비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유벤투스에서는 주전 핵심 윙어 디마리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아르투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윙어 키에사 선수 부상,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죠. 주전 핵심 미드필더 폴 포그바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유벤투스는 이 폴란드 국가대표 공격수인 이 밀리크 선수를 마르세유에서 영입을 했어요. 반면에 원정팀 스페치아 리그에서 1승 1무 1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스페치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은졸라 선수죠. 앙골라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2골 기록하고 있고 뭐 스페치아에서 3시즌간 71경기 23골 뽑아내고 있는 뭐 팀의 간판 공격수. 스페치아에서는 주전 핵심 윙어 안티스테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백 아미앙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엑달 선수가 퇴장 징계로 못 나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긴 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력상 유벤투스의 절대적 우위이므로 홈팀 유벤투스의 3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이탈리아 세리아 나폴리 대 레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나폴리 리그에서 2승 5위에 위치했고 나폴리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크바라트 스켈리아 선수죠. 조지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3골 1도움. 야, 이 나폴리로서는 이 김민재 선수가 주전 핵심 중앙선택백으로 활약하고 있잖아요. 이 나폴리, 저도 나폴리의 팬이 됐어요. 이 공격 축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료돼서 요즘에 나폴리 축구를 제가 챙겨보고 있는데 이 스팔레티 감독이 명장이에요. 나폴리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데메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나폴리는요, 이 토트넘에서 전력 외 자원으로 구분됐었던 이 공격형 미드필더 은돔벨레 선수를 임대해 왔고, 이 사소올로의 이 공격형 미드필더 에이스로 활약했던 이 라스파도리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반면에 원정팀 레체 리그에서 2패 리그 18위에 위치했고 레체가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팀이죠. 2부 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1부 리그 승격을 했고 3시즌 만에 1부 리그 컴백을 했어요. 레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스트레페짜 선수죠. 이 스트레페차 선수가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뭐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지난 시즌 레체가 그 2부 리그 우승할 당시에 2부 리그 14골 폭발시켰던 이 스트레페차 선수고, 레체에서는 핵심 중앙선택백 세틴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레체는요, 야, 이 노장이긴 한데 이제 노장의 길로 들어섰지. 바르셀로나의 중앙선택백 움티티 선수를 임대해 왔고,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중앙센터백인 이 퐁그라시치 선수를 이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에서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파르마에서 레프트 미드필더 페첼라 선수를 임대를 해 왔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긴 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력상 나폴리의 절대적 우위이므로 홈팀 나폴리의 2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무패 2022년 43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